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만나 입당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 결론에 관심이 쏠렸었죠. 이 야권의 움직임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면접, 첫 토론 이야기까지 권용범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국민의힘 입당 시기입니다. 권영세 의원하고 만났는데 이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면서요? 네, 그제 두 사람은 이 만찬이 끝나고 입당 문제에 대해 온도차를 좀 보였는데요. 예. 일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. 너무 늦어서는 곤란하다. 최소한 경선이 시작될 때 이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.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났다고 해서 바로 그게 입당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. 입당에 대해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이 상황이 변경된다면 빠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해 아직은 때가 아니란 뜻을 전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90분 동안의 만찬에서 권 의원은 9월 초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빨리 입당하라고 조언하고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묵묵히 듣고 확답은 안 한 걸로 보입니다. 네. 아까 영상만 봐도 사실 온도차가 좀 보이긴 하는데 입당에 대해서 사실 군불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피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 왜 이렇게 속내를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는 걸까요?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걱정한다는 분석이 좀 나옵니다. 예. 윤 전 총장 지지자 중에는 보수, 진보 진영을 넘어서는 제3세력 등장을 기대하는 지지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. 예. 국민의힘에 입당하자마자 그런 지지세를 잃을 가능성이 커지죠. 또 아직 두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해 불만이 있는 당내 세력들과 지지자들로 분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. 국민의힘 경선이 늦어도 9월 초 시작되는 걸 고려하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.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독촉하는 건 아니지만 네거티브 공격을 방어하려면 어쨌든 당 안으로 빨리 들어오는 게 좋다는 의사는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공식적인 출마 선언 이후에 첫 민생 투어 장소도 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딘가요? 네, 바로 대전입니다. 네. 윤 전 총장은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묘역을 참배한 뒤 카이스트에서 원자핵공학과 학생들과 오찬을 할 예정인데요. 안보 이슈를 선점하는 한편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. 앞서 윤 전 총장은 제 피는 충남이라면서 충청 연고를 강조하며 이른바 충청 대망론에 화답하기도 했는데요.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충청권의 민심을 얻어 중원의 보수 결집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네.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. 이 퇴직한 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. 언제 국민의힘과 접촉할까요? 네, 일단 최 전 원장은 퇴직 뒤부터 전화기를 꺼놓고 있습니다. 예. 여행을 갔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요. 예. 권영세 의원에게 물어보니 최 전 원장이 생각을 깊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안다. 국민의힘과 만날 계획이 있는 건 간접적으로 들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네. 네,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어제 국민 면접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이 면접관이 자주 바뀌어서 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? 네,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조국 흑서의 저자죠. 김경률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영입했다가 예. 지지자와 이 일부 후보의 반대에 철회한 바 있는데요. 이후 또 다른 면접관이었던 뉴스레터 스타트업 뉴닉의 김소연 대표도 사퇴했습니다. 네. 어제 아침엔 평소 여권에 쓴소리를 많이 했던 유인태 전 의원도 사퇴했는데요. 유 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김희센 행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김경률 회계사 논란을 본 면접관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. 일각에선 후보들이 너무 논란을 피하려고 좀 쉽게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네. 이 더불어민주당 첫 TV 토론에서는 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간 대결 전략이 화제였는데 또 그 가운데서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약간 차별화된 전략을 보였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추 전 장관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. 예. 두 분 다 이번 경선 승복하시고 어느 누가 되더라도 한 분을 위한 선대위원장 열심히 해주실 수 있는 거죠? 네, 그거 당연합니다. 예. 네. 좋은 정책을 자꾸 우리가 숙성을 시켜서 발전을 시켜서 현실화하는 게 더 필요한 것이지 알바꿨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대단히 좀 유감이지 않을까.
추 전 장관이 사실상 혼자서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. 예. 오늘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 결과를 발표하는데요. 이에 발맞춰 이 지사와 추 전 장관도 단일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등 여당에서 단일화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정치권 소식 권용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